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2026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언급해 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 새해 첫날부터 일정을 좀 바쁘게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2026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어제 봤더니 현충원 방명록에 이재명 대통령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라고 방명록에 적었던데, 뭐 신년사 때도 강조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방명록을 통해서 보여줬네요. 네,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 이른바 5대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는 해로 삼겠다. 유일한 기준은 국민의 삶이다.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체감하시도록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다짐했잖아요. 네. 그 함께 사는 세상은 취임 첫날 현충원 참배 때도 적었던 문구입니다. 음,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함께 사는 세상, 대동 세상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함께 사는 세상.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또 정상화 이후에 대도약으로 갈 것이냐, 그걸 2026년에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실 것 같은데, 신년사를 어제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신년사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성장이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단어가 국민이더라고요.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전반적으로 담겨 있다.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뭐 새해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네. 이제 국민께 보고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번 신년사에서 강조한 5대 대전환도 어떻게 보면은 다 함께 사는 세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음, 지방과 함께 살겠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서민들도 함께 살겠다. 뭐 일터에서 생명을 지키면서 노동자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남북도 대결하지 말고 평화롭게 함께 살자. 뭐 이런 내용으로 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음, 특히 대통령은 이런 모든 가업들이 국민 통합과 신뢰 속에서만 가능하다. 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더 겸손히 국정에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음,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뭐 그런 맥락에서 국민의힘 출신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라디오 등에 출연해가지고 자신이 총리 지명을 받은 게 맞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문자도 했다. 근데 내가 답을 안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 청와대의 반응,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뭐 청와대는 이미 뭐 유승민 전 의원에게 총리직을 제안한 적 없다라고 이제 공식 입장을 밝혔죠. 음, 어제도 그 유승민 의원 주장에 대해서 입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렇게 할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음, 드는데, 왜냐하면은 유 전 의원이 말한 시점이 작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 당시에는 대선 당시고, 그리고 음, 새도 캐비넷을 짜는 과정에서 뭐 유 전 의원이 인사풀로 고려됐던 것 같고요. 네. 당시 대통령이 특히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면서 중도 보수론을 띄웠던 시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중도 보수론에 걸맞는 인사들, 뭐 합리적 보수 인사들을 음, 여러 경로로 좀 접촉하고 타진했던 것 같아요. 아마 네. 그래서 이해훈 후보자도 이때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뭐 정무적으로 음, 보면은 선거 국면이었으니까 인재를 좀 폭넓게 끌어와서 상대편의 세를 좀 약화시키는 뭐 이런 전략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 이제 선거 과정에 합류하지 않았잖아요. 이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런데 이렇게 정부 출범 후에도 카드로 지명한 걸로 봐서는, 네. 이 중도 보수론이 선거용 전략만은 아니었구나, 이런 충격파가 좀 있는 것 음, 같고, 실제로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권익위원장으로 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음, 뭐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경태 의원이나 김세현 전 의원이 검토되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막 풍문처럼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이 얘기를 방송에 나가서 지금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던데, 유승민 의원 입장,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해운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한 경기지사 후보로 이제 거론되고 있거든요. 물론 제 자신이 이제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되면 네. 그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다시 한번 이제 정치적 체급을 올릴 수 있는 음. 그런 기회가 되고요.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인터뷰에서도 경기지사 출마설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음. 지금 이 상태로는 국힘의 이런 상태로는 지방선거는 하나 마나 그만이다. 진다. 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또 매체를 통해서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그렇고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이제 갑질 논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성을 지르는 그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되기도 했었고, 또 이제 프린터를 고치라 이 얘기, 자 프린터를 고치라 이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 이런 갑질 논란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 사, 이른바 갑질 논란. 네. 지금 정부 출범 후에 가장 리스크가 큰 쟁점 사안인데 나온 아, 거죠. 청와대도 관련 여론을 신중히 살피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명철을 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해요.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예. 네, 현재 인사 검증 시스템상 좀 검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국민 검증을 얘기한 만큼 네. 후보자의 소명 그리고 청문회 과정 등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의 주요한 판단 준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음. 실제로 이혜원 후보자도 녹취록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과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청와대는 아직 우리가 청문회 전까지 뭐 지명 처리를 할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자. 그게 이제 대통령실 청와대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거나 어떤 코멘트를 했거나 이런 거는 뭐 알려진 게 없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입장 충분하게 설명을 한 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어, 청와대 복귀 첫날 차담을 통해서 네. 국민 검증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음. 후보자가 직접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네. 국무회에서 통합적인 측면을 강조한 어떤 본인의 인사관을 설명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음. 대통령이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혼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실제로 이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 유튜브 언론 이런 데서 얘기한 바로는 상당한 도전이라 인식하고 있고 음.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이제 국민의힘 쪽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속속들이 뭐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뭐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알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뜻, 여론의 흐름 뭐 이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지켜보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화제를 돌려서 오늘 뭐 조간들을 보니까 청와대 참모들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 이것도 주목을 받고 있고 하마평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번 달 중순경에는 일부 참모들이 직을 내려놓고 선거에 뛰어들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이경태 기자와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이규현 수석한테 참모들 뭐 열 몇 명 이제 나오는 걸로 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그거 뭐 강훈식 실장도 그렇고, 강훈식 실장의 일단은 뭐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강훈식 실장 입장에서도 만약에 지방선거 나온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또 양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자에 대한 어떤 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새해가 되다 보니까 참모들의 거취 여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자가 사퇴해야 하는 시간은 음. 오는 3월 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2달 가량 남은 셈인데 조금 일찍 주목받는 그런 느낌이 음. 있죠. 뭐 이유를 하나 짚자면 네. 1월 중순쯤이 되면은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됩니다. 음. 선거 출마할 때 청와대 경력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 6개월 이상 경력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음. 1월 중순이 이제 6개월이 되는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조건이 마련되니까 이제 보다 빠르게 현장에서 표밭을 다지기 위해 청와대를 떠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또 여권의 승리가 예측되는 바가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에서는 청와대 참모들이 선거에 나오면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어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네. 현재 꼽아보자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원지사 출마를, 그리고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성남시장,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뭐 진석범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이제 네. 기초단체장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움직임도 지켜보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대다수 회사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먼저 대통령이 청와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무식을 주재합니다. 청와대 복귀 후에 처음 열리는 전 직원 대상 행사고요. 네. 새해를 맞아서 어떤 격려와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신년 인사회가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오부 요인, 각 정당 지도부, 뭐 각계 인사들 해서 200명 내외가 참석하는 자리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에 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를 예방하고 오후에는 경제계 신년 인사회를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에 장동혁 대표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점점 더 고립되는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은 이경태 기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축되는 양상이다. 그러니까 일전에 이제 중도 보수론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데, 네. 대통령이 이런 확장적 행보를 볼 때마다 국민의힘은 계속 이제 구석 상황으로 가는 거죠. 관련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네. 더 이상의 계엄 옹호는 안 된다. 참을 만큼 참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저는 주목했던 게 그 뒤에 나온 반응들을 봤거든요. 네.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원장 같은 경우에도 네. 오히려 오세훈 시장 보고 뭐라고 하든 왜 지지율이 바닥인지 생각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이런 거는 참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 좋은 모습이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래요.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어떤 확장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국민들이 또 이 불참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또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경태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새해에도 많은 취재를 통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삼청동 근처 수제비집이나 점심 드시러 가실 때 꼭 함께 따라가서 취재를 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